지금부터 이 서블릿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저희가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어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뉴 하세요. 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똑같이 만들어 주시고요. 프로젝트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예요. 아시겠죠? 이게 방식이 사실은 JSP를 썼다 그래도 JSP 안에 이 문자, JSP의 파일명에 해당되는 문자와 위치와 문자, 그 다음에 거기에 실행되는 클래스 이렇게 매칭시켜서 동작을 하는 거랑 동일하세요. 그러니까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만든 프로젝트는 그대로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그냥 서블릿 쓸게요. 서블릿이라고 써주세요. 서블릿이라고 써주신다. 됐죠? 써주시고 톰캣은 톰캣9 그대로 사용하시고요. 설정이 안 돼 있으면 설정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해주셔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넥스트 한번 눌러볼게요. 넥스트 눌러보시면 자바는 어디에 짜시라고요? src 메인에 자바 여기 돼 있는 그 소스에 해당되는 여기 패키지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아이콘 아래에 있는 데다가 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짜셔야 되고 이게 클래스를 어디다 만들어요? 빌드 밑에 클래시스에다가 만들어요. 번역을 해서 쓰면 되면 여기다 클래스를 만들어 둘 겁니다. 넥스트 눌러주세요. 누르시고 지금 컨텐츠 루트는 서블릿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 루트이면서 여기 컨텐츠 루트입니다. 이렇게 슬래시 서블릿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이제 지금 들어가서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패스 자체가 나중에 URL 쓸 때의 패스 자체가 이걸로 세팅이 된다. 아시겠죠? 기본이 이걸 세팅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변경해서 슬래시로 변경을 해주세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할 때 이거를 이제 슬래시부터 시작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서버 설정에 대해서 얘를 서버 돌릴 때 설정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체크를 해주셔서 저희가 서버를 설정을 해서 쓰실 때에 뭐 .do를 이제 써가지고 사용을 할 건데 그 .do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거나 모든 URL을 전부 다 이렇게 처리를 해서 만들거나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으십니다. 아시겠죠? 처리해서 사용할 건데 JSP, CSS, JS, CSS, 이미지, JPG, JSP가 아니라 JPG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URL 중에서는 저희가 설정되어진 URL 패턴에 해당되는 것을 써가지고 뒤에 .do라고 붙으면 얘가 진짜 모든 걸 얘가 잡아가지고 쓰겠다. 나머지는 원래 톰캣이 갖고 있는 걸 사용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써져 있는 걸 쓰는데 거기에 어디서 찾아요? 나머지 여기 없는 거 .do라고 써져 있는 거 이외에 나머지는 여기서 찾는 거죠. 여기서 app 웹 app에서 찾으세요. 되시겠죠? 이렇게 쓰시게 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사용할 거고 그래서 web.xml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건 반드시 체크를 해주세요. 체크를 안 했으면 제 거 복사본처럼 가져다가 복사본처럼 계속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너레이트 만든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먼트, 뭐 디스크립터 이렇게 되는데 어떤 설정에 해당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써가지고 만드는 파일인 web.xml을 만들 거다. 됐으면 피니시 눌러주세요. 피니시 눌러주시면 이제 서블릿이 조금만 기다리시면 서블릿이 됐고요. 이 프로그레스가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는데 금방 끝났네요. 금방 끝나서 썼다. 지금 돌고 있는 서버는 일단 죽이겠습니다. 스톱. 죽여가지고 이제 서버는 죽여놨습니다. 어차피 새로 만들어서 돌리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돌리셔야 되니까 이제 새로 만들어 죽여놓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서블릿이라는 프로젝트 밑으로 보시면 그 디스플레이먼트 디스크립터라고 되어 있으시면서 이쪽에 서블릿 매핑이라는 게 있어요. 서블릿 매핑 클래스와 URL이 뭐가 들어오면 어느 쪽으로 매핑을 시켜서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그리고 서블릿이 있어요. 서블릿은 자바 프로그램입니다. 자바 프로그램. 근데 서블릿이 왜 서블릿이라고 얘기할까요? 여기 서블릿이라고 썼는데 서블릿이라고 왜 얘기하죠? 자바 클래스로 다 만들면 자바 클래스인데 그걸 왜 서블릿이라고 얘기할까요? 서블릿 이렇게 써놨는데 이런 질문을 오랜만에 들으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 네? 기능을 합쳤는데 합쳤는데 왜 합칠 수 있죠? 그런 기능에 해당되는 게 왜 동작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죠? 이 얘기를 익셉션은 왜 익셉션이죠? 컬렉션은 왜 컬렉션이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동일한 거죠. 자바 할 때 엄청 많이 물어봐서 이게 대답을 제대로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까먹으신 거죠. 서블릿을 상속받아서 상속받아야 얘네들이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냈다. 왜냐하면
서블릿의 기능들이 해당되는 것은 서블릿이라는 데다가 다 만들어놨어요. 아시죠? 만들어놨는데 그걸 상속받아서 내가 원하는 코딩을 따로 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서블릿이라고 하는 이유는 서블릿을 상속받아서 그래서 이제 된다. DB는 지금 현재 안 할 거고요. DB는 하지 않습니다. 자, SRC 보시겠습니다. SRC 밑에 메인 밑에 웹 APP 밑에 웹-안에 보면 웹.xml이라는 게 있어요. 웹.xml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해 보시면 여기 이제 웹 APP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타입은 웹 APP 독타입입니다. 독타입에 해당되는 게 요 밑에 보시면 요게 지금 요게 네임스페이스라고 해서 네임스페이스 XML에 대한 네임스페이스 이름을 붙여놓은 공간입니다. 공간에다가 뭘 많이 둘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영역에 대해서 지정을 해놓고 특별히 폴더 같은 거를 만드는 이유와 동일하신데 지정을 해놓고 그거랑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름을 붙여놓은 것을 네임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임스페이스 이해되시겠죠? 그 뒤에 나오는 게 여기 XSI에 대한 네임스페이스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네임스페이스는 URL처럼 보이지만 얘는 이제 그냥 문자열로 쫙 붙어서 사용되는 네임스페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최선의 방법이 URL을 그대로 쓰시고 위치나 폴더 이름, 파일 이름 이런 걸 대신 쓰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 인터넷상에서 이런 파일이나 이름들은 이런 게 이제 충돌될 일이 없죠. 제가 URL을 썼다고 해서 그 URL이 충돌이 돼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 컴퓨터가 동작되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걸 네임스페이스라고 이해를 한다. 네임스페이스라고 이해하는데 여기 XL 네임스페이스 이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이제 자바 2에 대한 네임스페이스가 있고 거기에 대한 요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그 영역 태그나 이런 거 설정한 내용이 그 뒤에 로케이션 이러면서 여기 보시면 스키마 구조입니다. 구조를 만드는 로케이션 위치는 요 네임스페이스에 해당되는 것은 요걸 사용한다. 그 뒤에 있는 게 URL입니다. URL 이렇게 URL 쓰시고요. 여기 보시면 XSD라고 돼서 그 D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 태그에 대해서 이걸 선언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쓰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ID가 나오고요. 웹API 언더바 ID는 ID 버전은 4.0이다. 이게 웹 모듈 버전은 4.0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네임이라고 보여주는 네임, 디스플레이 네임이라는 게 있는데, 요 디스플레이 태그는 어디 선언되어 있어야 되냐면, 이쪽에 선언되어 있어야 돼요. 요 뒤에. 로케이션 뒤에 나오는, 이제, 그 데피니션 파일에 선언되어 있는 것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선언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쓰지 못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쓰지 못한다는 얘기는 경고가 나면서 의미 없는 데이터가 된다. 이런 의미예요. 쓸 수는 있어요. 저장을 해놓을 수는 있는데, 경고 노란색 태그 자체가 경고가 나면서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프로젝트 이름. 이 전체적인 웹 APP에 대한 전체적인 이름은 이제 서블릿 프로젝트 이름으로 대신하고 있고요. 서블릿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웰컴 환영합니다. 파일 환영하는 파일로 리스트 목록이 있습니다. 환영하는 파일의 목록. 이거는 이제 기본 문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기본 문서를 설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지금 이제 기본 문서 설정은 기본 문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서버에서 기본적으로 index.html이 되어 있다.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JSP 되어 있다. JSP는 저희가 쓴다 안 쓴다? 이제부터 안 쓴다. JSP라는 URL은 쓰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 default.jsp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에 나오는 거는 메인에 해당되는 내용. 메인에서 사용되는 맨 처음에 URL만 쓰시면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그런 URL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 써놔야 된다는 거죠. 그 index.do 괜찮습니다. main.do 괜찮습니다. 내가 쓰고 싶은 거를 여기다 써놓는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써도 그 URL localhost 엔터 치면 그 뒤에 index.html이 붙는 것처럼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게 그 뒤에 붙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기본 문서 설정이라고 써놨습니다. 웰컴 파일. 야 이거 바꿀 수 있구나. 서버 관리자가 이런 거는 충분히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URL을 쓰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선언해서 쓰는 것을 보시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지금 이게 돌았다 안 돌았던데 저희는
여기다가 웹장.com이라고 쓰시면요. 웹장.com 엔터, 저희는 메인.2를 기본적으로 해놔서 이제 엔터 치시면 예, 그 웹장.com 밑에 메인.2가 있는 위치에서 이쪽으로 바로 호출 리다이렉트해서 호출하도록 만들어놨어요. 맨 밑에 메인.2. 그러니까 URL이 바뀌어 있죠. 그냥 로컬호스트만 썼는데 URL이 바뀌어 있는 경우에는 바로 호출해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써놓으시면 저희가 이제 이런 것을 쓸 수 있고, 기본 페이지를 바꿔서 원래는 index.html로 되어 있는데 이걸 내가 원하는 이런 페이지에 해당되는 이름으로 바꿔서 얘를 사용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테스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메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하셔야 되는데, 나머지는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으시고, 이제 한 개만 내비두시고, index.2, main.2, 옛날에 저 쓸 때는 main.2로 썼는데 index.2로 쓰자,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요걸 이 프로젝트를 돌릴 때는 index.2를 그 페이지 정보를 안 집어넣으면, 위치 정보까지만 집어넣으면 index.2를 찾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본 문서는. 그래서 여기 위치 정보만, 요거는 이제 생략 가능하다 있습니다. 생략 가능하다 이렇게 써져. 이거 생략 가능하다는 얘기는 요거 index.2는 생략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URL index.2는 생략이 가능하다. 여기 이제 태그가 생략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index.2 URL 입력할 때, 다시 더 정확하게 써야지. URL을 입력할 때 주소 입력해서 쓸 때 인덱스 위치 정보만 쓰고, 위치 정보만 입력하고 index.2는 생략 가능하다. 그 index.2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리소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HTML 파일도 리소스, 이렇게 뭔가 처리를 해서 데이터를 요청하는 요청 대상이 되는 거를 리소스라고 얘기해요. 자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서버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자원 안에는 파일도 있고 처리하는 내용도 있는데, 처리되면 뭔가 데이터를 요청을 해서 사용하는 걸 전부 다 all 리소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소스 아시겠죠? 자원. 내가 서버에 있는 자원을 요청을 할 때 사용하는데, 그때 이제 이런 index.2까지 전부 다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건 생략할 수 있다 이거죠. index.2에 해당되는 것은 생략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써놓는 거죠. 그래서 웹.xml에 이런 걸 써놨습니다. 그리고 서블릿이라는 게 등록을 할 거예요. 어디다 등록을 하냐면, 서블릿도 자바 프로그램입니다. 자바 프로그램.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바 프로그램을 쓸 거라서,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리소스 아래 src 메인의 자바, 여기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뉴 하세요. 뉴 하시면 여러분들이 클래스만 인터넷에 클래스, 이너미네이션 인터페이스, 패키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알겠는데, 어노테이션 있습니다. 어노테이션도 있으시고, 그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은 서블릿도 있고 리스너도 있고 필터도 있어요. 필터. 이런 세 개에 해당되는 게 이제 웹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서, 이제 필터 같은 경우에는 웹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쓸 수 있는 클래스들이, 별도의 클래스들이 있어요. 얘는 전부 다 클래스들입니다. 서블릿을 클릭하시면 지금 이제 서블릿을 만들 때 클래스 서블릿 이렇게 됩니다. 서블릿인데 크리에이트 서블릿 에서 만드시는데, 여기 보시면 자바 패키지 클래스 네임, 클래스를 만드는 거구나. 아시겠죠? 근데 얘를 왜 서블릿이라고 얘기해 준다고요? 서블릿을 상속받아서. 서블릿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앞에 HTTP가 붙어 있네요. 서블릿이 따로 있고요. HTTP 서블릿이 따로 있어요. 근데 저희는 URL이랑 연동해서 사용하죠. 그러니까 HTTP 서블릿이라는 것을 받게 되고요. 패키지가 자바가 아니라 자바X의 서블릿에 HTTP 서블릿을 상속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URL이랑 매칭시킬 수 있는 구조가 되어져 있는 프로그램을 상속받았다라는 얘기는 매칭시켜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서블릿을 쓰셔야 되고요. 여기다가 패키지는 저희가 이제 맞게 쓰셔야 되는데, 컴 밑에 새로 만들어야 되죠. 지금 컴 밑에 저는 웹장을 계속 쓰니까 웹장 밑에, 컴 밑에, 웹장 밑에, 지금 이제 메인에 해당되는 거를 작성을 하니까 메인 밑에 서블릿을 쓰겠습니다. 메인이라고 한 개 패키지를 만들고, 그 안에 이제 서블릿이라고 쓰는 거고요. 디스패처 네임은, 서블릿 클래스 네임은 디스패처라고 쓰겠습니다. 그 디스패처 서블릿, 저희가 여기 디스패처라고 쓰시면, 이거 흐름 만들기 서블릿 자체는
흐름 만들기 서블릿 차트는 디스패처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할 거고요. 디스패처 언어의 뜻을 보시면 얘 제가 왜 디스패처라고 쓸 것 같아요? 스프링에서 디스패처라고 쓰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이게 배치 담당자는 비행기나 실행되는 게 있는데 어디에다가 얘를 옮겨서 처리를 할까요? 라고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디스패처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스프링에서도 이런 디스패처를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디스패처 서블릿 길게 이게 디스패처 서블릿 여기서 스프링 쪽에서 이제 이런 것을 보실 때 디스패처 서블릿 사용하기 스프링에서 그래서 디스패처 서블릿 사용하기로 해서 이제 클래스 이름은 디스패처 서블릿으로 쓰고 계시네요. 쓰고서 사용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클래스 이름이 보시면 패키지가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웹의 서블릿에 디스패처 서블릿으로 쓰고 있죠. 이해되시겠죠? 저희도 이거를 똑같이 만들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패처 쓰시고 서블릿 뒤에 붙일게요. 서블릿이다. 디스패처 서블릿이다 라고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그래서 클래스 이름이 디스패처 서블릿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넥스트 눌러주세요. 넥스트 눌러주시면 네임은 디스패처 서블릿인데 그 설명할 게 있으면 여기다 쓰세요. 그리고 여기 URL 매핑이 있습니다. URL 매핑은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게 붙습니다. 만약에 이게 URL 매핑이랑 동일하게 안 붙으면 에디트, 수정을 해서 사용하시거나 리무브해서 지울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한 개는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걸 쓰지 않을 것 같으면 얘를 안 쓰도록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시거나 여기서 어노테이션을 쓰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XML에다가 등록을 해서 쓰시거나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면 이게 어노테이션으로 등록이 됩니다. 어노테이션으로.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쓰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는 web.xml에 등록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것처럼 이제 그 어노테이션에다가 등록해서 쓸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URL이 디스패처 서블릿이니까 로컬호스트 슬래시 디스패처 서블릿이라고 쓰셔야 이쪽으로 들어가서 실행이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되시겠죠? 그래서 URL 매핑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web.xml에다가 등록시키는 방법을 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스프링의 디스패처 서블릿은 우리가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노테이션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web.xml에다가 등록을 시켜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스프링 가시면 이해되시겠죠? 되시겠죠? 네. 등록을 시켜서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지울 거고요. 지금은 현재는 한 개는 있어야 되니까 그냥 두고 넘어갑니다. 넥스트 누를게요. 넥스트 눌러주셔야 돼요. 누르시면 이제 어떤 메소드를 만들까요를 여기다가 쓰시는 거예요. 인터페이스를 쓸 것 같으면 애드에서 인터페이스 쓰시고요. 쓰시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메소드들이 자 서버 돌릴 때 저희가 뭘 해야 한다? 서버 돌릴 때 데이터베이스 클래스라든지 데이터베이스의 그 드라이버 확인한다든지 이제 몇 가지 생성을 미리 그 다음에 실행할 객체를 생성해야 된다. 이거 서버죠? 서버니까 미리 생성해 놓고 써야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닛 클래스를 쓰셔야 돼요. 이닛 클래스를 써가지고 이닛 메소드 지금 이제 어떤 메소드를 쓸 것인가를 보시는데 슈퍼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쓸 거고요. 상속받아서 추상 메소드 상속받아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닛 클래스에 해당되는 거 요거 이닛 클래스가 아니라 이닛 메소드에 해당되는 것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체크되어 있는 게 두 get과 두 post가 체크되어 있어요. 얘는 get 따로 post 따로 그러면 아까 post 방식으로 넘겼을 때하고 get 방식으로 넘겼을 때 get 방식으로 넘기면 두 get에서 실행이 되고요. 포스트 넘기면 두 포스트에서 실행이 됩니다. 메소드 두 개가 생겨요. 아시겠죠? 생기도록 저는 이거 안 쓸 거예요. 저희들은 이런 거 안 쓰고요. 안 씁니다. 서비스에서 사용할 거예요. 서비스는 get과 post를 모두 받도록 되어 있어요. 모두 받도록 되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포스트 말고요. 여기 보면 두 델리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델리트 방식도 있구나. 그러니까 아작스를 통해서 넘길 때 델리트 방식이나 풋 방식 이런 걸 사용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스프링에서는 이제 델리트, 업데이트, 풋, 그 다음 이런 것들 포스트, 겟,
뿐만 아니라 이 방식이 한 4가지 정도 더 나와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쓸 수 있는데 여기서 더 보이시는 건 풋 방식과 델리트 방식을 더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되시겠죠? 이렇게 작성이 된다 라고 보시는데 저희는 뭘 쓸 거라고요? 서비스. get하고 post를 동시에 받을 거예요. 그래서 두 get과 두 post는 해제를 해주세요. 여기 해제, 요거 해제. 서비스를 선택해라. 되셨나요? 그리고 초기 맨 처음에 서버를 돌릴 때 초기 값 세팅하거나 이런 거 쓸 때 뭔가 처리에 DB 처리 드라이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생성을 미리 다 해놓으셔야 된다. 생성을 다 미리 해놓을 때 뭘 하느냐, 그때 사용하는 게 이제 init 클래스를 init 메소드, init 초기화되는 메소드를 쓰시면 됩니다. 이거 한번 init 클래스로 세팅해 주세요. 됐으면 피니시 눌러주세요. 피니시 눌렀으면 이렇게 이제 코드가 다 완성된 상태로 나오는데 웹 서블릿이네요. 서블릿 어노테이션이 아니라 제가 서블릿 어노테이션이라고 써놨는데 서블릿 어노테이션이 아니고 이제 웹 서블릿이네요. 웹 서블릿. 그 둘 중에 하나를 쓰셔야 되는데 웹.xml을 쓰시거나 또는 서블릿이 아니라 웹 서블릿입니다. 웹 서블릿. 웹 서블릿. 웹 서블릿이라는 어노테이션, 골뱅이에서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셔야 돼요. 이 어노테이션은 클래스 위에다가 붙입니다. 현재는 웹.xml 둘 중에 하나만 쓰셔야 돼요. 똑같이 둘 다 썼을 때 이 URL이 똑같은 게 들어가면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웹.xml의 말을 따를지 웹 서블릿 어노테이션의 말을 따를지 이게 컴퓨터가 갈팡질팡하게 되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오류난다. 서버가 동작을 할 때 오류납니다. 그래서 또는입니다. 또는 이제 이거 하나 중에 하나만 저희가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매칭 등록 정보를 하실 때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쓰실 건데 저희는 어디다 쓴다고요? 웹.xml에다가 지금 이제 등록을 해서 쓰려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한다고요? 스프링에서 서블릿, 디스패치 서블릿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다가 어노테이션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웹.xml로 등록을 해야 된다. 어차피. 아시겠죠? 그 외 나머지는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던 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지금 현재 안 쓸 거다. 주석 처리. 이렇게 해서 서블릿 컨텐츠 XML은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주석 처리를 하시고 이 매핑은 이제 웹.xml의 매핑 정보 등록하려고 해요.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되셨나요? 하려고 합니다 라는 거고요. 이쪽에 보시면 생성자가 들어있네요. 생성자, 기본 생성자 들어있고요. init 클래스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뭐 시소로 여기는 시소 됩니다. 자바 프로그램이죠. 시소 됩니다. JSP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소가 됩니다. 아시겠죠? 얘는 이제 서버가 동작할 때 서버가 동작되면서 같이 처음 한번 동작되는 초기화 메소드에 해당이 됩니다. 얘 어디서 찍고 있는지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디스패처 서블릿의 init 클래스에서 찍고 있어요. 뭐 이렇게 사용하시고 얘네들은 서버가 동작되면서 처음 한번 동작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쭉 써놨어요. 이 서버 동작되면서 한번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보셔야 되고 지금 얘는 서블릿으로 등록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서블릿은 맞는데 프로젝트에서 서블릿으로 등록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왜 안 돼 있어요? 매핑 정보가 없잖아. 매핑 정보. 서블릿에 해당되는 URL 매핑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지금 매핑 정보가 없어요.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죠? 매핑 정보가 현재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매핑 정보를 써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웹.xml에다가 저희가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서블릿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이제 서버 쪽에 얘가 서블릿이에요 라고 이제 인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웹 매핑에 해당되는 것을 쓰셔야 돼요. 작성을 해서 쓰셔야 되는데 이쪽에 보시면 웹.xml 엽니다. 저희가 두 가지 어노테이션을 쓸 수 있고 웹.xml을 쓸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어노테이션 자체가 이게 인풋 할 때 얘도 이제 어노테이션 자체가 인터페이스니까 이게 지금 코드가 구현되어 있는 코드는 없지만 이게 작성되어 있는 게 있는 겁니다. 있도록 작성이 되는데 그래서 인풋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주석 처리했으니까 여기 경고가 나고 있는데 얘도 주석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고를 없앴어요. 경고를 없앴습니다.
자, 그럼 웹.xml에 가보세요. 웹.xml에 가보시면 웹 app, 웹 운영 중에서 응용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URL 매핑을 할 수 있는 것을 등록을 하려고 그래요. 여기다가 서블릿 등록을 합니다. 서블릿 등록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과 매핑을 할 수 있는데 태그가 서로 틀리는데 꺽쇠베이스 쓰시고요. S 쓰시면 이렇게 서블릿이 전부 다 나옵니다. 이 태그가 자동으로 나오는 이유는 네임스페이스 밑에 저 끝에 보면 요거 XXD 데피니션 돼 있는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나옵니다. 이 안에 어떤 태그를 쓸 수 있어요 라고 정의를 해놨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S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서블릿이라고 나온다. 서블릿과 서블릿 매핑이 있습니다. 서블릿을 한 개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텍스트가 패턴이 들어오면 이쪽으로 이렇게 실행해 주세요 라고 매핑을 시키는 거죠. URL 정보를 매핑에다 집어넣고 얘는 프로젝트에 서블릿으로 등록을 시켜주세요 라고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블릿을 먼저 등록을 합니다. 서블릿. 그래서 엔터 치세요. 서블릿 이렇게 쓰시고요. 서블릿 썼더니 빨간 줄 나네요. 빨간 줄. 아시겠죠? 서블릿 안에 필요한 게 있는데 필수적으로 정의를 해야 될 게 있는데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컨트롤 꺽쇠페이스고 보시면 내용이 많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꼭 써야 될 거. 설명에 대한 디스크립션 이건 설명입니다. 설명이고요. 저희가 써야 될 거는 이제 서블릿에 해당되는 서블릿 네임과 서블릿 클래스예요. 얘네들은 꼭 쓰셔야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없으면 좀 그래요. 그래서 서블릿 네임을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디스패처 이렇게 실어 나르는 버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놈이다. 이거는 내 마음대로 지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작성을 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패처라고 썼다. 되셨나요? 예, 디스패처라고 네임을 썼더니 이제 이거 오류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오류는 없어졌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디스패처 여기 서블리스트 보시면 여기 디스패처라고 한 개 등록이 된 거죠. 태그로. 근데 이게 어떤 클래스하고 연결이 됐어요? 이게 없어요. 이 디스패처 밑에 보시면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어떤 클래스를 실행하라고 시켜야 되죠? 그게 서블릿 다시 클래스입니다. 클래스를 이용하셔서 쓰셔야 합니다. 그 패키지 여기서는 이제 어느 패키지에 속하져 있는 XML 파일이니까 태그 안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다. ML이니까 태그 안에 데이터를 저장해 놓으니까 위치가 패키지 위치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패키지도 길게 쭉 쓰셔야 돼요. 길게 쭉 쓰셔야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길게 쭉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 패키지 쪽 가보세요. 패키지 자바 리소스 자바에 com.앱장에 디스패치 서블릿 .java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누르시면 copy qualified name 클릭하세요. 클릭하시고 여기다 붙여넣기 좀 해주세요. 패셋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슬래시로 쭉 나온다. 그럼 com.까지 이렇게 쓰시고 슬래시 대신에 점으로 바꾸시면 되죠. 점 이게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고 오른쪽 방향키 누르면 슬래시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java는 지운다. 지워주세요. 저장합니다. 이걸 저장하면 이제 프로젝트 내용이 자꾸 바뀌어요. 프로젝트 내용이 자꾸 바뀌면서요. 이쪽에 서블릿 디스패처 서블릿으로 있으면서 여기에 지금 이제 디스패처 서블릿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디스패처 서블릿 클래스로 들어와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잘 들어오시죠. 됐죠? 그리고 웹.xml에서 컨트롤 키 꽉 누르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언더바가 생겨요. 언더바가. 이런 클래스가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얘는 정보 저장하면서 바로 클래스랑 연결해서 사용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컨트롤 키 꽉 누르고 언더바가 생기면 클릭해서 이동도 돼요. 이렇게 디스패처 클래스로. 됐죠? 그래서 제가 선언한 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려면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를 올려봐라. 마우스를 올려보세요. 그러면은 언더바가 생겨야 된다 안 된다? 언더바가 생겨야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등록을 시켰습니다. 지금 URL 매핑이 없죠? URL이랑 매핑된 정보가 없어요. 아시겠죠? URL 매핑된 정보는 서블릿과 꺽쇠페이지 쓰세요. 서블릿과 서블릿 매핑이라는 태그가 있습니다. 또 매핑을 이용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제가 매핑 자꾸 하는데 이게 태그 이름이 서블릿 매핑이죠. URL이랑 이런 거랑 연결하셔야 돼요. 자,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시면요. URL 패턴이 있고요. 서블릿 네임이 있습니다. 서블릿 네임은 위에 있는 거 가서
제가 쓴 패턴에 URL이 나오면 요 위에 있는 요 서블릿 서블릿이 이거예요. 이거라 쓰면 이쪽으로 가서 실행해 주세요. 이쪽으로 가면 이쪽 클래스에 들어옵니다. 이제 클래스에 들어오면 이제 실행되는 게 있죠. 두 get, 두 post 서비스. 두 get 지금 두 get은 지워놨습니다. 그 다음에 두 post도 지워놨습니다. 두 post 그리고 서비스 클래스 그 메소드가 있는데 이 중에 한 군데 들어가서 실행하세요. 이런 얘기죠. 지금 요거는 안 만들었어요. 두 개도 안 만들었고 두 포스트도 없습니다. 여기 서비스 메소드여서 실행하세요. 이런 의미로 써놓은 거죠. 되셨나요? 되시겠죠? 이렇게 의미로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매핑된 거 디스패처 중에서 이제 URL 매핑하는 게 없으니까 여기 꺽쇠표 있으면 URL 패턴이라고 있습니다. 패턴. URL이 아니고 URL 패턴이에요. 패턴. 아시겠죠? 패턴. 정규 표현식. 이게 썼던 패턴. 아시겠죠? 패턴이고요. 이때는 패턴은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얘는 URL 서블릿 등록했고요. 이거는 서블릿과 URL 연결하는 것을 등록해 놓은 거죠. 서로 연결해서 매핑시켜서 사용할 등록을 했고요. URL 패턴이니까 그 URL 패턴은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어요. 1번 위치 기반 쓸 수 있는데 이제 위치 기반 그 위치 기반 패턴을 쓸 수 있습니다. 기반 패턴 사용할 수 있는데 기반이니까 뒤에 거는 별표를 쓰셔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슬래시 보드 슬래시 별표 이렇게 쓰면 패턴 URL 패턴을 여러 개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보드, 노티스, 그 다음에 이미지, 이런 쇼핑, 예약이면 레저베이션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위치 기반에 해당되는 URL 패턴을 여러 개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되시겠죠? 등록하면 여러 개가 디스패치 서블릿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 두 번째는 확장자 기반입니다. 확장자 기반. 그 URL을 아무것도 안 쓴 거는 이제 위치 기반으로 썼는데 모두 다 잡아낼 수 있도록 사용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뭐 이미지에 해당되는 거는 검사를 하지 말자, 그냥 리소시스로 자원을 하자, 뭐 이런 거 등등등의 설정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는데 그 확장자 기반은 앞에다 별표를 쓰시고요. 점 다음에 두 이렇게 쓰시면 두에 해당되는 것만 잡자. 맨 끝에 두로 되어 있는 것만 잡자.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혼합해서 사용하지 못합니다. 얘네들은 이제 혼합해서 사용하지 못합니다. 혼합해서 사용하면 오류가 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위치 기반이면서 확장 기반을 같이 쓸 수 없어요.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같이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위치 기반은 뭐 슬래시 해가지고 이렇게 어디 위치에 있는 뭐 URL이 어디 위치에 있는 어떤 URL을 리소시스를 요청하면 이쪽으로 와서 실행하자 이렇게 쓸 수도 있으시고 지금 우리가 쓰려는 거는 뒤에 점들을 붙이려는 거예요. 점두 붙이려니까 이거 확장자 기반에 의해서 사용되는 걸 뭐뭐 점두라고 붙이면 무조건 이쪽에 와서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만들 거고요. 얘네들을 둘 다 혼합해서 짬뽕으로 쓸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요. 그러면 이제 별표 점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두라고 붙이면 제가 이걸 전부 다 끌고 와서 사용을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죠. 되시고요. 그 서블릿에서 init 클래스가 있는데 init 클래스를 사용할 때 init 클래스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저희가 이제 init 클래스가 아니라 init 메소드가 있는데 저희가 init 클래스를 자꾸 써가지고 init 메소드가 있는데 init 메소드를 썼을 때 그 처음에 서버가 스타트 되면서 실행되려면 로드 온 스타트업이라는 걸 쓰셔야 됩니다. 로드 온 스타트업 시작하면서 얘를 로딩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init 메소드를 실행하는 겁니다. 숫자 아무거나 쓰시면 되고요. 1, 2, 3, 4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블릿이 여러 개면 순서를 정해서 얘가 처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실행해 주세요. 로딩해 주세요. 아시겠죠? 서버가 스타트 되면 얘를 로딩해 주세요. 로딩이 되면 그 스태틱으로 된 게 올라오는데 스태틱으로 된 게 올라오는 것 중에서 뭐가 돼 있냐면 서블릿에는 init 메소드를 실행해 주세요가 있어요. init 메소드. 이해되시죠?
실행해 주세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서버를 맨 처음에 서버를 돌리면서 서블릿에 돌리면서 서블릿을 로딩해 준다. 로딩해 주는 순서 번호를 쓰는 건데요. 순서 번호를 쓰는데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시면 뭐가 되냐면 그 서블릿 안에 이닛 메소드가 호출이 돼서 실행이 됩니다. 호출돼서 실행된다. 이겁니다. 이닛 메소드부터 한번 테스팅을 해볼 거예요. 디스패처 서블릿 해보시면 여기 디스패처 서블릿 했고요. 그리고 여기 이닛 메소드 만들고 시스터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텍스트 집어넣었습니다. 요게 서버 돌리면서 이게 찍혀야 돼요. 이해되시죠? 예, 여기서 뭘 한다고요? 주로 이닛 클래스에서 이닛 메소드에서 뭘 한다고요? 드라이버 확인. 예, 오라클 드라이버. 오라클 드라이버 확인을 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이제 저희가 쓸 때에 그 생성, 그 객체 생성은 처리하는 객체 생성입니다. 처리에 필요한 서비스 같은 겁니다. 필요한 객체 생성, 서비스 DAO, 뭐 컨트롤러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거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런 거를 생성을 해야 돼요. 미리 생성한다. 왜죠? 서버니까. 왜 서버니까 생성해요? 여러 사람이 같이 써. 10사람이 갑자기 동시에 접속하면 객체가 몇 개 생겨요? 10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컴퓨터는 한순간에 한 개만 처리해요. 한 개. 이해되시죠? 예? 10개를 메모리에 올렸다 그러면 메인 메모리만 많이 잡아먹는 거지 얘가 처리할 때 효용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필요한 객체 생성을 처음에 다 해서 저장을 해 놓는 거죠. 제가 이 얘기는 자바 할 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new 하시면서 연습을 시켜드리면서 서버에 가면 이거 혼자 쓰니까 new에서 써도 되죠. 서버에서는 미리 생성해 놓고 이거 한 개만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됐죠? 그래서 이거 생성하는데 여기 필요한 거는 뭐 지금 컨트롤러라든지 롤러라든지 서비스라든지 뭐 DAO 이런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DAO 같은 거를 객체를 생성해 놓고 다 저장을 해 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저장을 해놔서 사용하는 것을 짜야 된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속해 있어야 돼요. 저장했습니다. 서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아직 안 했네요. 저장했습니다. 이제 방금 저장을 했고요. 자, 서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